네, 이 시간에는 아홉 번째로 디지털 콘텐츠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화된 방법으로 제작, 유통, 소비될 수 있는 제품군을 우리가 디지털 콘텐츠라고 이렇게 제품군을 그런 제품군들을 디지털 콘텐츠다 이렇게 의미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최근에 이제 각광을 받고 있는 각종 동영상 파일, 또 이미지 파일, MP3 음악 파일, 그 다음에 멀티미디어 서적들이 디지털 콘텐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종 동영상 파일, 요 디지털 콘텐츠라는 거는 디지털화된 방법으로 제작, 유통, 소비될 수 있는 제품군. 디지털화된 제품군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제품군에는 어떤 것이 있다고요? 이제 이 디지털화 돼서 제작, 유통, 소비죠. 소비. 이런 것은 어떤 것이 있어요? 이미지 파일이라든지 MP3 파일, 이미지, MP3, 또 이제 동영상, 이런 파일들, 여기엔 많이 있죠. 멀티미디어 서적. 여러분들이 앱을 인터넷을 통해서 멀티미디어 서적 같은 거 이런 것도 이런 파일들도 우리가 이제 디지털 컨텐츠다 이렇게 명명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콘텐츠는 디지털 형태로 존재하죠. 만들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유통 및 소비도 디지털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왜? 디지털로 만들었기 때문에. 어떤 유형적인 것보다는 온라인상을 통해서 이렇게 소비되고 유통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콘텐츠의 유형으로 보면 우리가 너무 많이 쓰고 있는 디지털 콘텐츠 유형으로 보면 어떤 것이 있어요? 모바일 콘텐츠가 있죠. 콘텐츠 이렇게 써도 되고요. 굳이 한다면 콘텐츠 이렇게 써도 무방합니다. 콘텐츠라고 하겠습니다. 콘텐츠. 이 모바일 콘텐츠는요. 이 모바일 콘텐츠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죠. 모바일이니까 휴대용 기기에 사용되는 휴대용 기기에서 사용되는 꼭 뭐 휴대폰만 있는 건 아니니까 사용되는 디지털 콘텐츠를 통칭하는 용어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휴대기기에 사용하는 것들이 있죠. 휴대기기 우리가 들고 다니는 기기에서 디지털 콘텐츠를 통칭하는 용어다. 모바일 콘텐츠는. 그래서 모바일 콘텐츠는 휴대용 기기에 사용되는 서비스하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어플리케이션을 통칭합니다. 휴대기기에 사용된 서비스 및 어플리케이션. 우리가 보통 이제 어플리케이션 이렇게 APP라고 적겠습니다. 어플리케이션을 통칭하는 그런 용어다. 그래서 보통 휴대용 기기는 휴대전화와 또 휴대할 수 있는 건 뭐 있어? 노트북 있죠. 그 다음에 PDA, 그 다음에 MP3 플레이어를 모두 포함하지만 모바일 콘텐츠는 그 휴대전화에 통용되는 콘텐츠를 우리가 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PDA나 MP3, 노트북을 포함하긴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인 얘기는 모바일 콘텐츠다 얘기하는 것은 뭐라고요? 휴대전화에 통용되는 콘텐츠를 주로 우리가 모바일 콘텐츠다 이렇게 통칭을 하고 있습니다.
1999년대 중반부터 휴대전화의 사용이 급증하게 됩니다. 그래서 관련 콘텐츠에 대한 개발 및 판매 또한 많이 증대되고 있죠. 그래서 이후 2007년도 6월 아이폰이 발매가 됩니다. 여러분들 2007년도 6월에 아이폰이 판매가 됩니다. 이 아이폰이 발매되고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면서 어플리케이션을 위시한 모바일 컨텐츠 시장이 급속히 이때부터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모바일 컨텐츠는 그 기능에 따라서 뭐가 있어요? 게임이 있고, 그 다음에 이미지, 음악, 또 동영상, 정보, 뭐 컨텐츠 등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이전의 휴대전화들은 이런 멀티미디어 컨텐츠들을 어떻게 제공하고 활용할 것인지를 두고 치열한 경쟁을 벌린 바가 있습니다. 스마트폰 이전에. 그러나 이제 오늘날 휴대용 기기가 스마트폰과 뭐 대화면 디스플레이를 채용한 스마트 패드 위주로서 재편되면서 그 규격도 어플리케이션 형태로 재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제공되는 모든 것들이 예전에는 그냥 그 문장 자체를 일방적으로 푸시를 해줬어요. 보내줬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우리가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그 정보, 그 컨텐츠를 볼 수가 있고 그 컨텐츠에 접속해서 우리가 많은 정보들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어플리케이션은 그 다운로드하고 설치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예를 들어서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는 그 플레이 스토어고요. 거기서 하죠. 그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와 설치 그리고 활용에 있어서는 클릭 앤 플레이라고 하는 그 기본을 충실히 따르고 있죠. 우리 클릭 앤 플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고 설치한다. 이거를 클릭 앤 플레이. 클릭 앤 플레이 기본에 이제 우리가 충실하게 돼 있죠. 클릭하고 플레이하고. 이는 사용자가 컨텐츠에 직관적으로 접속할 수 있는 그 환경을 조성해서 스마트폰을 위시로 한 그 휴대폰 기기의 활용도를 높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울러 이제 음악 및 미디어 파일의 재생 기능이 일반화가 됐죠. 일반화가 됨에 따라서 멀티미디어의 그 향유에서 벗어나서 실질적인 그 정보를 제공해주는 모바일 콘텐츠가 증가하게 됐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그 클릭 앤 플레이에서 제공되는 멀티미디어 향유에서 이제 벗어나게 됐죠. 그래서 위치 정보를 기반으로 한 GPS 서비스나 그 다음에 교통정보 안내 서비스를 비롯해서 페이스북 또 뭐 있죠? 트위터 등의 그 SNS 활성화로 스마트폰 중심의 그 모바일 컨텐츠 시장이 날로 갈수록 그 규모가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적을 거라고 있다면 어떤 이제 음악이나 미디어 파일에서 예전에는 음악이나 이런 미디어 파일이었었어요. 이런 컨텐츠, 정보 이런 정보 제공에서 어떻게 발전했다고요? 지금은 GPS, 뭐 교통 정보, 또 기타 일반 생활 정보 이런 것들에 또 중요한 거 뭐 있어요? 우리가 음악이나 미디어 파일의 컨텐츠에서 또 SNS 아까 말씀드렸던 페이스북이나 뭐였었어요?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이렇게 이러한 그 정보 활성화해서 스마트폰 중심의 모바일 콘텐츠 시장이 점점점 활성화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된
유형들은요. 그다음에 스마트 컨텐츠. 요게 이제 A라고 친다면 B번에 스마트 컨텐츠라고 B번이죠. 스마트 컨텐츠. 말 그대로입니다. 스마트 컨텐츠라고 하는 거는 스마트 기기를 플랫폼으로 삼는 디지털 컨텐츠를 총칭한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스마트 컨텐츠라는 그 개념이라는 것은 스마트 기기를 플랫폼으로 합니다. 그 자체 베이스화를 해서 그 디지털 컨텐츠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스마트 컨텐츠라고 하는데, 스마트 컨텐츠는 그 현대적인 모바일 기기의 대표적인 그 예시인 스마트폰과 태블릿 PC에서 사용될 것을 전제로 한 컨텐츠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스마트폰과 태블릿 PC에서 사용하는 컨텐츠를 우리가 스마트 컨텐츠다. 그래서 따라서 과거의 피처폰을 위시로 한 모바일 기기에서 사용되는 모바일 컨텐츠와 어느 정도 그 유사성을 띠고 있으면서도 일정 부분에서는 차이가 나는 것이죠. 그래서 일례로 그 양측은 모두 다 휴대용 기기에 적합한 그 컨텐츠이기 때문에 상시 열람이 가능한 뭐 뉴스, 날씨, 교통 정보 것을 그거는 공통적으로 포함을 하지만 단기간에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그 컨텐츠가 이제 음악이라든가 또 어떤 뮤직비디오, 그다음에 퍼즐 게임 즐거움을 그 컨텐츠에 주력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스마트 컨텐츠에 대한 발전사나 앞으로의 그 미래에 대한 그 예측으로 보면 뭐 상시 열람이 가능했던 뉴스, 날씨, 생활 정보보다는 이제 그 짧은 단시간 내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음악, 뮤직비디오, 또 퍼즐 게임 이런 것들에 이제 주력하게 된다. 이렇게 이제 되겠죠. 그러나 기기의 성능 차이와 또한 더불어서 그 무선 통신망의 발달로 두 가지는 질적인 차이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하드웨어 또는 그 인프라의 차이만이 아니라 컨텐츠 구성 및 업체 간 유통 구조 차이로도 확대가 많이 나죠. 어떤 정도의 속도가 빠른 스마트폰과 속도가 느린 거에 대해서 비교를 해봤을 때 현격한 차이를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스마트 컨텐츠의 특징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스마트 컨텐츠의 특징이 첫 번째로요. 이 그러니까 스마트 컨텐츠는 첫 번째로 이동통신사가 지니고 있는 그 컨텐츠 유통 권한을 플랫폼 사업자에게 이관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동통신이 갖고 있었어요. 원래는 이동통신은 어디예요? 이동통신 뭐 KT라든지 뭐 SK라든지 뭐 LG 플러스라든가 그 이동통신사가 지니고 있던 컨텐츠 이 컨텐츠 유통 권한을 누가요? 유통 권한을 플랫폼 사업자 플랫폼 사업자를 이관을 시켰습니다. 줬다는 얘기죠. 그래서 과거의 모바일 콘텐츠의 경우에는 그 판매, 유통, AS에 대한 권한을 전적으로 이동통신사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요. 그런데 이제 이게 왜 그랬냐면 이는 통신망이 이동통신사의 지배하에서 놓여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동통신사에서 그 통신망에 대한 권한을 전부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스마트 기기는 와이파이가 사용 가능한
컨버전스 기기죠.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융합적인 기기이므로 컨텐츠 플랫폼을 제시한 업체가 그 거래에 대한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예전에는 여기에서만 그 AS라든지 또 이런 것을 권한을 전적으로 가지고 있었지만 지금은 그 스마트 기기 자체가 어떤 거예요? 스마트 기기 자체가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게끔 컨버전스 된 겁니다. 융합된 거예요. 융합되다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컨텐츠 플랫폼 하는 그 컨텐츠를 만들었던 그 잠깐만요. 플랫폼 사업자들한테 이게 전부 다 가게 됐습니다. 아무튼 이제 전부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제 흘러가게 되죠. 특히 애플의 경우요. 애플의 경우 그 아이폰 기기와 플랫폼 iOS 형식이죠. 플랫폼. 이 플랫폼 무슨 형식이에요? iOS. 이 iOS 플랫폼 모두를 그 소유한 업체로 스마트 콘텐츠 유통의 전 분야에서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통신업체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동통신사에서 어디로 플랫폼 사업자로 넘어갔다. 두 번째로 다양한 업체 및 또 뭐가요? 개인의 참여가 가능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애플의 앱스토어, 구글의 구글 플레이어는 기본적으로 오픈마켓의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일정한 권한만 획득하면 누구나 자신이 제작한 스마트 컨텐츠를 올릴 수가 있어요. 마켓에 올리고 판매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는 그 통신업자들이 일방적인 푸시에 의해서 그런 정보가 나가고 판매되고 유통됐었는데 애플의 앱스토어라든지 구글의 그 구글 플레이어는 기본적으로 오픈마켓 형태를 띠고 있어요. 오픈마켓이 어떤 건가요? 누구나 당연하게 들어와서 런칭해서 그것을 유통시킬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우리가 오픈마켓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정한 권한만 획득을 하면, 일정한 권한이라는 건 뭐예요? 거기에 동의를 한다든지 또 나의 정보를 어느 정도 오픈시켜서 해준다면 누구나 자신이 제작한 스마트 컨텐츠를 마켓에 올려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구글 플레이어 가면 구글 플레이어에서 가면 여러 가지 컨텐츠를 사고 팔 수 있고 물론 무료가 많이 있습니다만 그럴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 이동통신사의 통제 아래 특정 회사만이 누리던 그 컨텐츠 판매 기회가 다양한 업체, 그 다음에 개인의 참여로 개인에게 제공되는 것으로 발전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플리케이션의 경우 개인 제작자의 참여가 상당히 활발해졌습니다. 개인들이 그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참가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는 이제 음악하고 영상 콘텐츠로 이제 그런 음악과 영상 콘텐츠로 발전하는 그런 현재의 추세입니다. 음악과 영상 콘텐츠로 발전하는 그런 확대되고 발전하는 그런 추세이다. 세 번째로 이제 보면 세분화된 콘텐츠 개발 기회가 확대됐죠.
세분화된 컨텐츠 개발 기회로 확대됐습니다. 이게 이제 개발일 기회로 확대가 됩니다. 무슨 얘기냐? 다양한 업체 및 개인의 참여는 세분화된 컨텐츠 개발로 이게 모든 것이 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는 참여자 수의 증대뿐만 아니라 스마트 기기의 하드웨어적 특성에 기여하게 되죠. 어떤 것들에 따라서 그 용량에 따라서 어떤 컨텐츠의 어떤 속도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조정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드웨어적 특성에 이제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방이나 후방의 카메라나 GPS, 그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터치, 단면 터치, 기울기 센서라고 하는 것들이 있고, 그 발달된 그 그래픽 처리 기술 활용은 스마트폰 컨텐츠 개발에서 이미 우리가 일반화된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터치 스크린도 우리가 이제 사용하게 될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 컨텐츠로 보게 되면 그 위치 추적을 활용한 음식점 정보, 그다음에 어플리케이션이나 기울기 센서를 활용한 뭐가 있어요? 레이싱 게임. 기울기 센서라고 하는 건 이제 내가 기울어지는 각도에 따라서 그 센서가 멀리서 그것을 디텍션 하는 거죠. 해서 그 컨텐츠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그것이 이제 기울기 센서를 활용한 것이 이제 레이싱 게임이 있습니다. 멀리서 우리가 운전대를 잡고 하는 그 개발이 그러한 예입니다. 그래서 세분화된 컨텐츠 개발 기회가 확대됐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기울기 센서라든지 이미 뭐 다면 터치라든지 또 그다음에 GPS를 사용한 여러 가지 위치 추적들이 가능하게 됐다. 이렇게 되고요. 네 번째로 보면 킬러 컨텐츠라고 있습니다. 네 번째가 아니라 스마트 컨텐츠. 10번에 이제 킬러 컨텐츠라고 있는데요. 10번에 킬러 컨텐츠. 말 그대로 킬러는 이제 죽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킬러 컨텐츠는 여러 가지 각종 미디어를 통해서 대중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얻어서 보급된 그 인기 있는 컨텐츠를 우리가 이제 킬러 컨텐츠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인기를 끌게 된 컨텐츠를 킬러 컨텐츠라고 하는데, 뭐 말 그대로 그렇습니다. 킬러 컨텐츠는 살인자를 뜻하는 킬러와 그래 컨텐츠의 합성어이고요. 뭐 죽여줄 정도로 좋은 컨텐츠다 라는 그 일상어의 공식적인 표현이고요. 그리고 주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고요. 일본에서도 게임 등 일부 분야에서 하나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어떤 다국적으로 여러 군데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우리 컨텐츠의 본고장인 우리나라도 막강한 컨텐츠의 본고장이죠. 그래서 그 한국에서 그다음에 미국에서는 이제 만화라든지 여러 가지 게임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킬러 컨텐츠다라는 그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어의 어원을 그 사회계에서 발언된 그 킬러 어플리케이션 경쟁 상품을 몰아내고 그리고 시장을 완전히 장악한 제품 서비스를 이제 킬러 어플리케이션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때 그 킬러 어플리케이션은 전기기관이나 금속발자, 자동차, 텔레비전, 원자폭탄, 컴퓨터, 인터넷 등을 이제 의미하는데요. 여러분들 그냥 가볍게 그냥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킬러 콘텐츠는 그 동남아시아적인 영어 조어 방식으로서 매우 인기 있는 대중문화, 그러니까 대중문화 정도의 의미를 지닌 그런 단어이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일반적으로 콘텐츠 학계나 업계에서는 상업적으로 가장 성공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춘 콘텐츠로서 문화 상품을 킬러 콘텐츠라고 호칭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향, 그리고 또 좀 더 보다 더 구체적으로는 세계적 차원에서 아주 크게 인기를 얻은 특정 드라마, 영화, K-팝 등의
그런 그 상업 대중문화를 보편화해서 지칭하는 말이다. 뭐 이렇게 가볍게 들으시고 그 교재에서 좀 더 구체적인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조금만 더 킬러 콘텐츠가 가지고 있는 그 대표성이 설명을 드린다면 일반 대중에게 막강한 지배력을 행사한다. 그 다음에 시장을 완전히 지배하고 초기 투자 비용을 단시간 내 회수해서 막대한 이익을 얻게 되는 경우, 이러한 것들도 킬러 콘텐츠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래서 여론을 조성해서 유행을 선도한다든지 또 다른 문화 콘텐츠에 영향을 지대하게 미치고자 한다든지 또 그래서 그 분야의 대표 콘텐츠로 정의되는 것이 보통이다. 그래서 어떤 센세이셔널한 그 문제를 제시해주고 그러한 콘텐츠, 우리가 그 킬러 콘텐츠에는 문자 그대로의 킬러라는 그 의미가 구체적으로 발현되고 있죠. 대중의 인기에 적응하지 못하면 도태된다라고 하는 맥락이 내재되어 있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양면성이 좀 있는 거죠. 그래서 대중에게 적응하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콘텐츠라고 해도 하루아침에 도태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도태되는 것이 킬러가 아니고 모든 그 인기를 폭발할 수 있게끔 이끌어내는 콘텐츠를 우리가 킬러 콘텐츠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매체별 콘텐츠 산업 분석을 보면요, 요거 잠깐 칠판 정리하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